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0년 정도, 최소 10년은 살 수가 있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거북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오래 못 살고 얘네들이 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정말 몸이 아파서 이제 갤갤대다가 안 좋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북이든 아니면 다른 생물체든 키우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이게 이제 키우다 보면은 관리하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적인 것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야 돼요, 얘네. 그래서 이제 거북이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생물체들을 키울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이제 거북이를 키우다가 안 좋게 되는 케이스들을 제가 몇 가지만 나열을 해드릴게요. 그것만 좀 피하신다면은 거북이 키우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키워본 결과 이런 것들만 피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는 이제 세팅을 다 해주시는데 가장 가볍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려하게 복잡하게 키우실 필요가 없어요, 거북이는. 왜냐면 거북이는 밥하고 그 다음에 수온 잘 맞춰주면 잘 성장을 해요, 사실.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 어항을 한번 보세요. 육지 있고 UVB 램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목 하나 있고요. 그냥 유목 이렇게 세워놨죠. 그 다음에 여과기 있고요. 그 다음에 히터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뭔가 막 화려하게 엄청 복잡하게, 여기 위에 보시는 어항 있잖아요. 어항, 그러니까 생물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여기 이제 빈틈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사이사이에 이런 빈틈들을 왜 만들었냐면요, 이런 데는 수초들이 꽉 차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새우들도 존재를 하고요, 미생물들, 그 다음에 코리도라스 있고요. 예전엔 있는데 지금은 없는 친구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구피들이 이제 여기에 살다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이제 한 마리씩 그 임신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숨어서 안정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어두운 공간을 일부러 조성을 했어요. 막 이렇게 냅다 막 다 넣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을 어둡게 그냥 이렇게 다 꺼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다 끄시고 키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UVB 램프 하나만 켜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밝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고급스럽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추천은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키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막 복잡하게 키우실 필요 없고요. 거북이들이 잘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잘 성장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온도를 진짜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데 온도 잘 맞춰주면 좋아요. 온도를 잘 맞춰준다는 거는 무조건 뜨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얘 적정 온도는 있어요. 거북이 키우실 때 적정 온도가 몇 도일까요? 그냥 20도에 맞춰주시면 잘 클까요? 30도에 맞춰주면 잘 클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적정 온도는 딱 23도, 24도, 그 다음에 거기서 25도, 딱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사실. 26도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따뜻하게 하라는 이유는, 애완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야생에서 크는 것보다 작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성은 떨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운동량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건강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얘네 그런 활동성을 좀 증가를 시키자는 목적이 좀 저는 크거든요. 거북이들이 활동성이 낮아지면은 결국 근육량도 줄게 되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급여를 해주시고,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는 거는 어릴 때 성장할 때 근육량을 늘려주고 영양 섭취를 주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가 조금 뼈도 잘 잡히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좀 급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성장을 위해서. 근데 다 큰 친구들에게 많이 주고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거북이들이 빨리 죽는 거는 사실 빨리 폐사가 되는 거는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민감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본 그냥 디폴트 값, 그러니까 수족관에서는 대부분 이제 기온을 조금 한 22도, 23도, 24도 뭐 이렇게 맞추시는 수족관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코너, 그러니까 그런 수족 코너 같은 데서 보면은 기본 23도, 22도 이렇게 맞추시는 그런 수족 코너들이 많아요.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막 18도, 17도 이렇게 맞추진 않아요. 사실 히터기를 항상 넣어놓기 때문에 얘 기본 디폴트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실 때는 그런 기본적인 온도, 그 다음에 수온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찬 곳에서 키우는 건 좋지 않아요. 얘네는 폐렴에 잘 걸릴 확률이 높아요. 성체 기준이 아니라 해칠링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칠링 때나 아니면 성체, 그러니까 아성체로 갈 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잘 먹이고 잘 성장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폐사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먹이를 안 먹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수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얘네들이 수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여기 육지 위에서 있다? 얘 계속해서 육지 위에 있어요. 애들이 어린 애들이 계속해서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징조거든요. 어린 친구들은 무조건 활동성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 때부터 여기 계속해서 여기 주둔해 있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하면은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외부의 그런 온도가 뭐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얘네들이 면역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 즉 먹이 반응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폐렴에 올 확률이 높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폐사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수온을 많이 맞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육지 같은 경우도 살짝 잠궈 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꼭다리 부분만, 여기 부분만 해가지고 제가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거북이씨가 일로 오세요. 거북이씨가 아니라 해칠링이라고 가정할게요. 해칠링들이 수영을 하다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속을 저는 80%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80%라는 거는 물속 잠긴 비율, 육지의 비율로 100% 따졌을 때 80%는 물속에 잠기고 20%는 물속에 살짝만 떠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100% 다 잠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칠링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활동량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제일 좋고, 그때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은 물속의 비율보다는 육지의 비율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동성 육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고정시켜주는 것보다 이동성 육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의 그냥 할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움직임을 좀 더 많이 줘라. 움직임을 많이 주게끔 해주는 게, 이게 거북이들이 이제 폐사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료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족관에서 주는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족관에서 A라는 사료를 급여를 했으면은 똑같이 여러분들도 A라는 사료를 급여를 해주신 게 좋아요. A라는 사료를 먼저 급여를 해주시고, 이 수조의 환경에, 새로 데리고 온 수조의 환경에 적응을 시켜주는 거죠. 먹였던 사료, 뭐 생이새우를 먹였다든가 기본 먹었던 사료를 급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응이 처음엔 없어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먹겠지 하고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응이 처음엔 없어요. 얘네들은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이 와요. 하나 두 개를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그냥 살짝 반응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질을 한다는 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거북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먹이를 급여한다는 거는 처음에 얘네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100% 다 성공한 거고요.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딜레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환경을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환경 세팅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부의 온도도 예민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고요.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수온, 수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온도를 지금 여기 만져보시면 그래도 미적지근해요. 이 온도가 몇 도냐면요, 거의 한 28도, 29도 요 정도 되거든요. 그냥 딱 만져봤을 때
찬물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물이 딱 느껴져요. 사실 살짝 미지근한, 아주 미세하게 미지근한 물. 그 온도가 지금 여기 구피 어항이랑 똑같으니까 29도 28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정도가 생물들 활동하기에 진짜 좋은 온도고요. 먹이도 하나를 반응을 하면은 그 하나만 계속해서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건새우를 만약에 먹이를 급여했다 그러면 건새우랑 같이 껴가지고 같이 급여를 해주세요. 건새우랑 짬뽕으로, 간마루스랑 짬뽕으로 다른 사료도 섞어서 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최대한 어릴 때는, 그 해칠링 때는 반응을 많이 주는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얘네가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같이 급여를 해주세요. 같이. 그러면은 얘네가 건새우도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료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적용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키우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